가족회사의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들으신 것처럼 1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조사를 끝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네, 우 전 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을 사회부 법조팀의 이재동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검찰 출석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출석 태도를 놓고 논란이 일었는데 어떤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출석 과정을 놓고 너무 오만했다, 너무 뻣뻣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된 건데요. 출석 당시의 모습을 일단 화면으로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해서 나눠보시죠.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제 취재 기자가 질문을 던졌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질문을 듣고 약 한 2초 내지 3초 정도 뭐 취재 기자를 노려봤다라는 강하게 아주 노려본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뭐 들렸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취재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저렇게 노려본 것은 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문제가 있는 태도 아니냐. 사실 지금까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돼 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민정수석에서 자리에서 내려온 지 이제 일주일 만에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기자들이 직접 이제 그런 의혹들을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사실상 첫 기회였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불쾌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제 뭐 그동안 뭐 최순실 의혹 관련해서도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는데 일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비롯해서 뭐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이라던가 이런 수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예. 모두 다 한결같이 검찰에서 얘기하겠다 이런 말만 하고 뭐 흔히들 이제 뭐 주요 논란을 일으켜서 검찰에 출석을 했을 때 예. 우려를 일으켜 뭐 죄송합니다 이런 간단한 사과 말은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조차 없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논란이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출석하는 과정에서의 태도 논란을 좀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출석한 이후에 검찰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네,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이 처음에는 서면 조사를 어느 정도 검토를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직접 조사가 아무래도 필요하다 그런 결과를 내려서 어제 이제 직접 검찰에 불러서 조사를 벌였는데요. 예.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특별수사팀장으로 있는 윤갑근 고검장이 우 전 수석이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에 함께 일단 간략하게 티타임을 나눴다고 합니다. 뭐 검찰 수사에 협조를 부탁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티타임을 나눴는데 예. 사실 그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차를 한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VIP들이 흔히 말하는 VIP들이 검찰에 왔을 때 흔히 받는 관례거든요. 그러니까 또 두 사람은 사실 연수원 동기기도 해요. 사법연수원 19기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아는 관계이기도 하고 예전에 법무부 과장으로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로 함께 근무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사 받기 전에 차를 한잔 한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일단 조사는 약 새벽 1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변호인이 배석을 했다고 하고 주신문은 이제 김서구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이 직접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그러니까 뭐 그 아내가 하성 땅을 차명 보유했다든가 아니면은 그 의경으로 있는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았다. 거기서 자기가 그런 권력을 이용한 힘을 쓴 게 아니냐 그런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출석 이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약 2달여 만인데 2달 보름 만이죠. 이제 수사가 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네, 물론입니다. 이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를 끝으로 이번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막바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약 2달 보름 전에 이제 특별수사팀이 출범을 했는데 관련자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하성 땅 차명 보유 의혹 등과 관련해서 우 전 수석의 아내가 이제 고발이 함께 됐었는데 이 아내는 물론이고 그리고 장모도 검찰 조사가 이뤄졌고 특별수사팀 수사의 또 다른 축이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도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뭐 물론 우 전 수석 아들의 그 의경 보직 특혜, 그러니까 운전병 보직 특혜 관련해서 우 전 수석의 아들을 직접적으로 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 뭐 관련됐던 서울지방경찰청의 간부급 경관들을 직접 불러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대부분 마무리가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쯤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지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곧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사실 이번 수사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논란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예.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너무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는데 예. 일단 그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각종 사정기관의 그런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첩보를 보고받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검찰 수사의 진행 상황이 예. 사건의 당사자인 우 전 수석에게 그대로 보고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사가 처음 시작될 때 청와대에서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향해서 국기문란 행위다 이런 브리핑을 하면서 이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초기부터 우 전 수석을 직접 소환 조사할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하지만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결국 일주일 만에 소환이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이 소환을 두고도 사실 검찰이 비공개 소환을 검토했다가 예. 비판 여론이 일자 또 이걸 철회하고 공개 소환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넥슨과 우병우 전 수석 처가의 그런 강남 땅 거래 의혹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검찰이 무혐의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뒤늦게 이제 뭐 그 당시 땅 거래를 주도했던 부동산 업자가 이른바 주식 대박 논란을 일으켰던 진경준 전 검사장이 이 과정에 끼어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던 부동산 중개업자를 조사도 하지 않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뒤늦게 이 업자를 뭐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는. 예. 그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정수석이라는 지위가 있고 우 전 수석이 이런 지위가 있으니까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사실상 이게 국정농단을 방치하지 않았냐 이런 책임론도 좀 제기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최순실 씨와 관련한 사태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워낙 말 그대로 비선 실세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아니고서는 뭐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대통령 주변 인사의 비위 감찰을 이제 맡기 위한 책임자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또 당시 이미 작년에 정윤회 문건 사태 그때 이제 비선 실세 국정 개입이 처음 논란이 제기된 사건이었는데 예. 당시에도 민정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렇지 못한 것을 두고 책임론이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좀 한동안 여러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예. 그 배경을 두고 이제 최순실 씨의 그런 그 최순실 씨의 관련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잘 그런 해결하고 예.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뭐 그런 관련이 없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어제 사실 기자들도 이 관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출석을 했을 때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한 그런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의혹에 책임을 느끼느냐 이런 질문에 뭐
크게 대답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잘 받겠다. 이렇게 말을 아낀 채 또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최순실 씨가 언급된 김에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 어디까지 미칠까요? 네, 지금 현재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제 정호성 전 부속 비서관이 구속이 됐죠. 이제 두 사람의 구속으로 더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수사의 기본 방향은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놓고 청와대에서 강제 모금에 개입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최순실 씨가 뭐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보거나 아니면 청와대 문건을 미리 받아보거나 해서 이런 국정에 개입을 했다. 크게 두 가지인데 검찰은 일단 미르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관련해서 그 50여 개 기업이 이제 출연금을 냈는데 이 50여 개 기업을 전수조사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대기업에 강요를 했는지 그리고 대기업이 그런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된 배경이 뭔지를 일일이 다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 중에 만약에 이제 대기업에서 그런 부정한 청탁이 있었거나 그러한 부정한 목적으로 출연금을 냈다면 대기업 역시 수사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대기업 중에서 CJ그룹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뭐 CJ그룹 측에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요구했다는 그런 녹취록이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기업으로 또 청와대 관계자들로 조사가 계속해서 뭐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재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